아무래도 이제 석유가 주목받기 시작된 거는 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주목이 받은 것 같아요. 오일머니를 통해서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부를 축적을 하였고, 우리도 이렇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석유를 통해서 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고, 국가 기반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중동이 탄소중립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혐오모습 같이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까도 이제 뭐 많이 낮아져서 GDP의 30-40%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 나라한테 석유 없이 살아라, 석유 팔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반도체나 뭐 철강이나 자동차 팔지 말고 이제 너네들 알아서 살아봐, 뭐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반도체, 철강, 자동차가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산업인데, 그게 우리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13%거든요. 그 용량이. 그러니까 수출량이. 그러면 그 이상의 충격이지 않을까. 그 중동한테 탈석유라는 게. 그래서 사실 이거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궁금해요. 그들 나라에서. 굉장한 충격이죠.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중동이라고 하면 정말 석유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고, 정말 석유 빼면 시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 경제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탈석유하라 하는 거는 이 중동 산유국 입장에서 있어서는 정말 가장 큰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탈석유, 뭐 탄소 중립, 탈탄소 뭐 이런 거를 논의하기 이전에 최근 10년 동안 있었던 정치, 경제, 세계 정치, 경제에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셰일 혁명이에요. 네. 이로써 미국이 이제 정말 산유국, 그리고 또 주요 수출국으로, 석유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시기였고, 이 때문에 이제 유가가 굉장히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2000년대. 2014년 뭐 이쯤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더해서 아랍해법이라는 이제 대규모 시위 사태가 이제 중동 전역에서 벌어졌어요. 사실 저희 북아프리카에 있는 튀니지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계속 확산이 돼서 걸프 산유국까지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시기에 또 셰일 혁명이 이루어져서 걸프 산유국들의 경제가 우선 타격을 받게 되었고, 또 이때부터 사실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석유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이제 탈석유를 다 외치고 있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걸프 산유국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거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린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걸프 산유국들도 그들의 뭐 경제 개발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에 탄소 중립, 어떻게 하면 이제 탈탄소를 할 수 있는가를 이제 계획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것과 함께 탈석유 구조,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을 정말 절실하게 하게 된 거죠. في الأردن يعني في الأردن تحديدا هنا الحديث عن الطاقة المتجددة هو حديث دائم، لأن الأردن كما ذكرنا قبل قليل لا يوجد مصادر مثل النفط والغاز الطبيعي، ولكن يوجد مصادر طبيعية مثل الطاقة الشمسية وطاقة الرياح، وخصوصا حتى هناك شركة كورية اسمها كوسبو تعمل على يعني إنشاء مزارع للرياح في جنوب الأردن للاستثمار في الطاقة المتجددة من خلال يعني طاقة الرياح والطاقة الشمسية. لذلك دائما هناك حديث عن الاستثمار في الطاقة المتجددة، لأنه هو المستقبل. هناك طبعا فرق بين الدول الغنية بالنفط والدول الفقيرة بالنفط، لأنه الدول الغنية بالنفط تسعى دائما لاستبدال يعني المصادر النفط، باستبدال النفط بالطاقة المتجددة، ولكن الدول الفقيرة بالنفط مثل الأردن دائما كانت تسعى لإيجاد هذا الحل بدون النفط. لذلك دائما يوجد ثقافة وفهم أعمق للطاقة المتجددة في الأردن أكثر من الدول الغنية بالنفط، لأن الأردن لا يوجد نفط، لذلك دائما يعني هناك فهم أعمق للطاقة المتجددة.
네. 그래서 지금 사디크가 굉장히 또 좋은 말을 해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에이, 들어서 기름 안 쓴다 약간 이런 건가? 그렇죠, 그렇죠.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들은 석유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방안을 이제 궁리를 하고 그쵸. 있다면 이렇게 요르단 같이 비산유국인 국가들은 아예 석유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석유 없이도 살 수 있을까를 궁리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IEA에서 그 요르단의 전기 어떻게 만든 봤더니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재생에너지가 꽤 갑자기 최근 몇 년 동안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신기하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뭐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그냥 가스, 오일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없으니까 오히려 쉽게 바꿔서 뭔가 전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됐어요. 오르돈이 뭡니까? 제가 아까 계속 말씀하신 오르돈이 요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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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살았던 집에 저희는 그 정지 그 일렉트로닉 히터 그거는 없었어요. 저희 원래 그 집 따뜻하지 외에 태양 열로 데우는 거. 네. 아, 그랬군요. 네, 네. 그래서 원래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 그거 탄수 집이에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 네. 이제 중동 탄소 중립 얘기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거기도 당연히 뭐 NDC 2030 우리가 어떻게 줄이겠습니다. 뭐 이런 거 당연히 있겠죠? 네, 당연히 있죠. 이게 되게 수치인 거라서 제가 조금 보고서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 비전 2030을 경제 개혁을 굉장히 국가의 사활을 걸고 추진을 하고 있고 오늘 발표된 이제 리야드 엑스포도 2030년 이것과 딱 맞물리잖아요. 2030년까지 전력 생산 50%를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다라는 목표를 이제 세우고 있어요. 네, UAE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25%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100% 감축하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고 COP28 회의가 열리고 있는 네. UAE 같은 경우 그래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 발표를 한 거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청정 에너지 비중을 이제 44%로 누리는 그러니까 50년에 네. 청정 에너지를 44% 네. 늘리겠다. 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38% 그리고 청정 석탄과 원자력 에너지는 각각 12%, 6% 이렇게 세분화돼서 계획을 세운 거는 이제 UAE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좀 그렇다. 이거 어떻게 2050 청정석탄이 뭡니까? 청정석탄. 이게 약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말 아닌가? 청정석탄. 그러면은 2050에도 청정 에너지 목표가 되게 높진 않네요. 생각보다 44%. 아니, 그 태양 놔두고서 뭐 하나? 그 놔두고서.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나라 있습니까? 네, 그리고 뭐 카타르 같은 거는 천연가스 수출이 이제 주요 이제 수입원인 국가인데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한 전력 생산을 20% 확충하겠다라는 목표를 이제 세우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뭐 계획은 계획인데 어떻게 뭐 달성하겠다라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먼저 국가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을 수립을 했어요. 네. 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다라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예요. 네, 이거는 뭐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및 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하겠다. 2060년에 탄소 중립. 네. 중국이랑 같네요, 이거는. 네. 그리고 또 발표한 게 또 있어요. 아, 네. 탄소 순환 경제라는 개념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건 이제 2020년 G20 정상회의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 라면서 reduce, reuse, recycle, remove에서 그래서 탄소의 감축, 탄소의 재사용, 탄소의 재활용, 탄소의 제거라는 이 네 가지 이 목표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감소하겠다라는 방대한 거대한 담론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세히 이렇게 보려고 더 자세한 내용을 찾으려고 하면 자세한 내용은 찾기가 힘들고 이런 그냥 방대한 목표만 찾을 수가 있었어요. 탄소 순환 경제 이게 그러니까 CCU 하겠다는 거네요. 탄소를 사용하는 다시 재사용하는 네. 그거를 언제까지 한다고요?
이거는 그냥 발표를 한 거예요? 네, 발표를 이런 개념을 갖고서는 이제 새로운 경제를 구축하겠다,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 네옴시티는 이 중에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옴시티도 이제 우선은 큰 맥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비전 2030 안에 들어있는 거죠. 아, 그래요? 지금 우리 이거 캅 열리는 UAE도 그러면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UAE도 마찬가지로 이런 굉장히 방대한 계획들을 계속 발표를 했어요. 친환경 산업 육성, 뭐 청정 에너지 개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린 펀드, 두바이 그린 펀드를 또 마련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기금을 또 확충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기후 변화 및 환경 부처를 또 새로 창설을 해서 이런 노력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좀 전략적으로 해보겠다. 기존에는 없었어요, 그런 게.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제 새롭게 창설을 해서 이제 이런 자신들의 노력을 좀 더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이제 뭐 탄소 감축이나 이런 거, 이제 전환 이런 거 갖고서 뭐 그들 나라끼리 뭐 이제 좀 경쟁하는 분위기가 있나요? 혹시 뭐 우리가 좀 더 빨리 달성해야지 혹시 이런? 그쵸. 이게 걸프 협력 회의라는 큰 울타리 안에 있는 걸프 산유 국가들이지만 또 그 국가들끼리도 사실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경쟁을 해요. 지금 엑스포 같은 경우도 먼저 두바이에서 코로나 때문에 1년 미뤄져서 2021년에 두바이에서 개최가 됐는데 그걸 보고 이제 사우디가 우리도 두바이를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쟁이 사실은 계속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탄소 중립, 탈탄소, 탈석유 이게 이제 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 제조의 행동도 보여주기식 경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감축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이제 피해, 사막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더 크게 와닿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는 요르단 배출량 자체가 많지도 않을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사막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피해나 이런 게 또 있을 거거든요. 특히 이제 물 부족 이런 문제가 되게 심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요르단 세계적으로 얘기하자면 요르단 물 부족 나라 중에 네 번째 나라예요. 네 번째로 심각한 나라. 네. 그래서 물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 네. 국가고 이거 특히 최근에 물론 뭐 인구 때문에 지금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 뭐 주변 나라 이민자 그런 문제도 있고 원래 부족한 물은 지금 사람 많으면 이렇게 더 부족. 그래서 원래 요르단 이스라엘 그런 물에 관련된 그런 MOU 같은 거 있었는데 최근에 뭐 그 전쟁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이슈죠. 그때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뭐 급수를 제한적으로 한다고. 부족하기 때문에 네. 계속 이렇게 제가 물 쓰고 싶을 때마다 물은 없어요. 집마다 이렇게 일주일에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한 번에 계속 들어오고 요르단에 가보시면 집마다 위에 그 물탱크 같은 거는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탱크를 채우고 그 갖고 있었던 물 일주일 동안 쓰는 물이에요. 그걸로 목욕하고 설거지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전에 보면 물을 이렇게 줄일 수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변기에 벽돌 넣으세요. 이런 것들. 맞아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요르단 강 있잖아요. 요르단 강. 네. 그 강물은 뭐 끌어다 쓸 수 없어요? 요르단 강 사실 한강처럼 이렇게 큰 강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한강이 워낙 커요. 네, 한강 큰 강이고 요르단 강 그만큼 그런 강 아니에요. 이거 요르단 강 얘기하자면 정여적인 얘기고 그냥 올해부터 있었던 강이고 지금은 그런 뭐 나일 강, 한강, 아마존 강 그거까지 아는 것 같아요. 박사님 가보셨어요? 네, 강이라기보다 그냥 동네
정말 아, 진짜요? 청계천보다 작은 청계천보다 작은. 아, 네, 그렇구나. 아, 근데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네, 다들 유명하게. 아, 그래서 유명하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걸프 국가 이런 데로 넘어와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아는 게 네옴시티예요. 사우디에서 워낙 이제 막 어마무시한 계획을 내놨기 때문에. 근데 이미 앞서서 한참 전에 마사르 네. 시티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네.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박사님한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만둣국 먹으면서 여쭤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모르세요, 마사르 시티가. 그래서 저도 왜냐면 제가 구글 지도를 찾아봤거든요. 위성 사진으로. 근데 보니까 없어요, 뭐 행해요. 네. 그렇죠, 잘 모르죠. 그 정도. 네, 저도 그때까지 정말 들어본 적 네. 없고 요즘 막 네옴시티 그런 얘기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사실 근데 이제 저 이 책을 번역한 그 원 저자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방한을 하셨었어요. 아, 여기 네. 압둘 칼리크 압둘라. 압둘라 교수님이 네. 있고 책을 이제 출간을 기념을 해서 오셨는데 네. 이분이 이제 출신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오신 분이신데 제가 물어봤어요. 마스다르 시티에 가봤냐고. 근데 안 가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네, 본인도 안 가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은 마스다르 시티는 네. 이제 중동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곳인데 UAE를 갔다 온 동료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혹시 마스다르 시티를 갔다 와봤냐고. 그랬더니 이제 한 동료가 마스다르 시티 자기가 가봤다고. 네. 근데 별거 없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호칭, 저도 유튜브 찾아봤더니 무슨 산무? 네, 시티? 네, 그 산무가 뭐죠? 산무가 우선 탄소 배출, 폐기물 배출, 내연 기관 촬영이 없는 그 산무를 지향하는 이제 도시를 계획하는 게 마스다르 시티였어요. 네. 근데 마스다르는 우선 아랍어로는 이제 뭐 소스, 오리지널에서 재료, 뭐 원재료, 뭐 근원 이런 거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자 하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도시가 운영되는 그런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였는데 그 왜 이게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가 막 이제 또 찾아보면 이제 그냥 고스트 타운이다, 유령 도시가 돼버렸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2008년에 이 마스다르 시티가 처음 계획되었던 이제 추진되었던 2008년에 2008년에 계획이 됐어요. 네. 그때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또 굉장히 유명한 이제 세계 네. 경제 위기가 이제 촉발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제 위기 때문에 당시에 두바이도 굉장히 힘들었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전체적으로도 힘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많이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축소가 되던가 그냥 너무 이렇게 약간 이상적인 이야기지 막 사막 한가운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운영되는 도시를 세워봤자 아까도 요르단도 마찬가지로 이제 UAE도 아랍에미레이트도 이제 수자원이 부족할 텐데 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수자원도 중요한데 이런 물도 부족하고 살 사람도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정말 허울뿐인 그런 그렇구나. 신재생 에너지로 운영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했지만 그 사실상 실패한. 네. 그러니까 이제 네옴시티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뭔가 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 규모도 훨씬 네, 몇 배 훨씬 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은 네옴시티 다들 뭐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어떤 컨셉인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옴시티는 새로운 미래라는 뜻이에요. 이제 네옴시티. 아, 새로운 미래?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런 탄소 배출이 없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로 운영이 되는 미래 도시다라는 것이 이제 네옴시티인데 사진을 한 번쯤 보셨겠지만 무슨 공상과학 만화에서 맞아요. 나올 네. 그런 모습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사실은 다 의문을 갖고 있죠. 이게 정말로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다들 의문을 갖고 있고, 지금 뭐 이게 우선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또 세 가지, 주요 세 가지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봤던 그 170km에 달하는 유리관이 이렇게 통과하는 더 라인, 그리고 이제 바다 위에 산업단지를 짓겠다는 옥사곤 프로젝트, 그리고 산맥과 호수로 어우러진 산악 관광단지 프로젝트인 트로제나, 이렇게 세 가지 주요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 네옴시티가 이 사우디 동쪽에 지어진 줄 알았어요. 왜냐면 거기에 뭐 두바이도 있고 하니까 뭐 좀 그쪽에다 짓나 보다 했는데 완전히 서쪽이더라고요. 네네. 서쪽, 북쪽, 요르단과 뭐
2시간 요르단 남쪽에 있는 도시 아카바에서 네옴시티까지 자동차 타고 가면 아마 2시간 반 걸릴 거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아까 마스다르시티, 네옴시티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똑같은 비전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똑같은 개념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UAE 같은 나라 두바이, 아부다비 왜 사람들 UAE 가면 두바이 같은 도시 보고 그런 인상, 그런 뭐 impression, 그런 느낌, 와우 대단한 도시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사우디는 그 factor 그런 아이템 그런 거 지금은 없어요. 원래 없었다. 원래 없었고, 근데 뭐 사우디 뭐 2030 그런 비전까지 정말 세계적으로 아이덴티티 지금 찾고 있고 그 뭐 네옴, 드로자나, 옥사곤 그런 프로젝트들 더 깊이 찾고 하시면 네옴 같은 프로젝트 같은 도시 세계적으로 world standard 보통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생각나면 정말 부수적인 나라다 아니면 우리 같은 자유로운 나라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옴시티 정말 international하게 and everything is possible. 그래서 지금 뭐 UAE 같은 나라 뭐 마스터시티 한번 해보자. 만약에 뭐 우리 비전 안 맞으면 버리고. 근데 네옴 같은 프로젝트는 사우디 정말 끝까지 아마 할 수 있을 것 그렇게 같아요.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두바이나 이런 데는 워낙에 그냥 사막 여기다 그냥 처음부터 쌓아 올린 도시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 그 중에 하나 우리 마사르도 해볼까 이 정도였다면 여기 네옴시티는 정말 그런 걸 해보지 않은 사우디가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 진짜 여기 끝장나게 좋은 거 만들 네.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딴. 네, 그리고 위치가 되게 정말 geographically significant. 아니, 그 요르단 가깝고 이집트도 가깝고 이스라엘도. 그래서 미래에 정말 중요한 위치가 될 것 같다고 요충지. 생각해요. 그렇구나. 이게 지금 착공을 했어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옥사곤이나 이제 더 라인 같은 경우는 착공을 했고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 라인을 위한 그 길을 공사하고 있는 걸 이제 지도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착공은 한 단계인데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트로제나 같은 프로젝트는 아직 착공도 안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원래 몇 년 전부터 지금 그 주변에 알롤라라는 관광지도 생겼어요. 사우디 관광지요? 예, 그래서 네. 몇 년 동안 지금 사우디 그쪽은 뭐 뮤직 페스티벌 아니면 관광지 이렇게 세계적인 인플루언서 이렇게 초대하고 그래서 네옴 준비하기 위해 원래부터 다른 프로젝트도 시작했었어요. 그게 다 그 무하마드 빈 살만이 한 거예요? 아니면 물론이죠. 그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은 아니고 네, 뭐 직책이 있는 거예요? 왕세자인데 왕의 아들 왕세자인데 네. 동시에 총리예요. 아 총리예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왕이 워낙 지금 노쇠했기 때문에 거의 그냥 실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디크님은 굉장히 여기 이제 잘 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시지만 또 이제 한간에는 이게 결국 그 MBS가 이제 자기 그 왕권을 이어받기 네.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의 유효 기간은 왕위를 이어받을 때까지다 뭐 이런 또 전망도 있어요. 네.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그거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왜냐면 비전 2030이 사우디 지금 무함마드 빈 살만이 왕세자 이제 즉위한 이후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전 2030과 함께 이런 네옴시티 프로젝트 이런 대형 메가 프로젝트를 계속 발표되면서 이제 빈 살만을 바라볼 때 뭔가 우선 빈 살만 나이도 굉장히 어려요. 그리고 빈 살만을 바라볼 때 지금
굉장히 젊은 개혁 군주라는 그런 이미지, 되게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부분 많은 이제 걸프 산유 국가들이 세계 최고, 최대 이런 프로젝트를 정말 많이 추진을 했고, 뭐 우리가 아는 뭐 부르즈 칼리파 이거 세계 네. 최고의 빌딩, 고층 빌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형 산업들,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을 계속 해왔는데 그 중에 일부는 또 정말 실현이 안 된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우리 이런 걸 하겠다 하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오 대단하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네옴 이런 시티 프로젝트도 오 저런 걸 정말 하겠다고? 오 진짜 대단한데? 정말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인데 정말 빈쌀만 대단하네. 굉장히 젊은 사람이랑 뭔가 달라. 그런 이런 이미지만 받은 것만으로 해도 저는 어느 정도 빈쌀만 왕세자가 소기에 이룰 수 있는 목적, 성과는 다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제대로 되는 게 좋죠. 그런 게 조성이 돼서 관광객도 많아지면 이게 뭔가 일종의 낙수 효과처럼 요르단이나 이런 데도 좀 네. 좋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그 요르단 남쪽에 있는 아카바 시티 공항까지도 있고 아마 앞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중동 여행 패키지 뭐 요르단에 시작하고 뭐 페트라까지 보고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이나 뭐 이집트 사이나이 아니면 뭐 홍해 레드시 관광 뭐 그런 패키지 우리 될 수도 있어요. 그 주변국들은 이거 제발 됐으면 그쵸. 좋겠다 예. 이러고 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구나. 어쨌든 그거랑 좀 같은 맥락일 수 있겠는데요. 그 이번 지금 열리는 캅 관련해서 사실은 좀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의장이 지금 에드녹이라고 하는 국영 석유회사 거기에 이제 CEO잖아요. 네, 그 술탄 알 자베르라고 하는 그 에드녹이라는 회사가 작년 말에 2026년인가 그때까지 뭐 원유 증산 계획을 또 엄청 많이 하겠다고 그때 증산 계획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기름 더 팔겠다고 했는데 니네가 과연 탄소 중립? 사우디도 뭐 지금 계속 증산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정말 탄소 중립할 의지가 있어?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